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웨스트 컬리지 켈로나 캠퍼스와 밴쿠버 캠퍼스를 담당하는 이규백이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UBC 대학교의 경영학과와 IC학과를 공부했고, 그 이후로 이제 벤웨스트 담당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 두 군데, 밴쿠버와 켈로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ESL 과정과 저희 학교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는 밴쿠버와 켈로나가 있는데요. 밴쿠버는 아시다시피 매우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도시고요. 켈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학생들한테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캐네디언 대표적인 도시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이제 와서 밴쿠버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기대치 높겠지만요. 켈로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캐네디언 도시라서요. 레저 스포츠와 모험, 어드벤처가 함께 있는 도시고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켈로나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많죠. UBC O 캠퍼스와 오크나인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켈로나 도시 안에는 캐네디언 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좀 더 미들 사이즈라는 시티라 해서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밴쿠버에서는 저희가 캠퍼스는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다운타운에서도 버라드하고 넬선, 좀 더 중심에서 한 2분, 3분 정도 벗어난 곳이에요. 이제 밴쿠버 중심은 이제 럽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블럭 정도 됩니다. 주위에는 뭐 YMCA와 셰러턴 호텔, 센트럴플라자 호텔 이런 곳이 있어서 아주 조용하고 대중교통도 아주 가까운 학학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켈로나도 똑같이 다운타운에 있고요. 켈로나 같은 경우는 옆에 아주 큰 호숫가가 있어요. 호숫가 중심으로 이렇게 된 도시이기 때문에 호숫가에서도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액티비티 할 때도 다 주변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켈로나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비행기 타고 45분 아니면 차 타고 가시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사이인데요. 학생들은 여기서 제일 이제 선호하는 액티비티는 와인 테이스팅, 수상 스포츠 또는 인도 커뮤니티 센터가 많은 도시라서 록 클라이밍 이런 레저 스포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골프도 들어가고요. 4시간 반 동안 주로 학생들이 드라이브 오면은 거기서 시닉 드라이브라고 해서요. 아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정치를 많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조그만 도시도 많아서 캐네디안에 사는 스몰시티 스타일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ESL 과정 플러스 IELTS, FCE, CA 그리고 블랙츠라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페셜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AEP 과정, Accelerated English 프로그램 과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1대1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SL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레벨은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1, 2, 3는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보시면 되고 4, 5, 6, 4, 5, 6는 이제 인터미디엇 레벨 그 다음에 7, 8, 9는 이제 어드밴스 레벨로 이렇게 세 블록으로 나눴는데요. ESL 과정과 액셀레이트 잉글리시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은 스케줄은 다 같습니다. 학생들을 원하시는 대로 15시간 또는 25시간 또는 29시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주는 거고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 15시간, 25시간, 29시간 나누게 되면은 레슨당 20시간, 30시간, 40시간 이런 식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저희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25시간 또는 29시간에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텐시브 잉글리시라 해가지고 주당 25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전 타임 때 코어 잉글리시가 들어가고 PM1 때는 엘렉티브, 보충 수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프로그램, ESL, 블라츠, IELTS, FC 다 금요일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요. AM Core English 이제 1시간 반 동안 문법 플러스 영어 스킬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week 1이 문법 플러스 reading이면은 week 2는
문법 플러스 listening, week 3 문법 플러스 writing, 그리고 마지막 주, 한 달의 마지막 주, 이게 이제 바로 문법 플러스 speaking. 그러면 매주마다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학생분들은 이거 갖고 PM1 보충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 따라서 선생님의 피드백을 따라서 이제 저희 카운슬러가 따로 스터디 플랜을 매주마다 따드립니다. 규모가 한 반에 규모가 이제 10명 정도 되고요. 진짜 많으면 12명 정도 돼요. 그 이후로는 이제 바로 저희가 웨이팅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반에 인원수가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선생님의 피드백 타임도 더 늘어지는 거고 학생들이 좀 더 티처 타임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스피킹을 더 해라, 리스닝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요. 피드백은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나 나오고 그리고 컨텍스트, 상황 피드백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to pack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pack라는 단어가 짐을 싸다, 몸을 얹다 뜻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분들에게 예문을 먼저 만들어 보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드려요. 그럼 그거 갖고 학생이 틀리던 맞았던 그거를 상황 피드백을 주는 게 예문식으로 계속 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I packed my bag 또는 I packed my car 거기서 선생님이 던져주는 게 다른 예문을 써봐라, 다른 시츄에이션을 써봐라.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정보가 많다 하면은 This presentation is packed with information. 왜 그때 pack한 단어가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피드백과 시츄에이션 피드백이 학생들한테 주어집니다. 밑에 테마 기반 수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요약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이 교과서는 이제 40% 정도 쓰신다 보면 되고요. 나머지 40%는 따로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아니면은 밴쿠버 아니면 캐로라에서 있는 현지 뉴스를 갖고 응용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응용을 한 것 같고 피드백을 드리는 거. PM2 elective는요. 2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포커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커리큘럼 자체도 오히려 브리징 커리큘럼이 되는 거죠. 오전 때는 코어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리를 해주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요. PM1은 선생님의 피드백을 따라서 보충 수업이 들어가는 거고 PM2는 커뮤니케이션 포커스라서 오늘 배웠던 거를 다 응용을 하고 소화시킨다는 거로 보시면 돼요. AM 코어 잉글리시하고 PM1 엘렉티브 클래스 인원수는 1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PM2는 8명 아니면 6명 이런 식으로 좀 더 인원을 줄였습니다. 선생님이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요. 처음에 학생분들이 시작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스터디 플랜을 만들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거 갖고 매주마다 어느 PM1을 가야 되는지 어느 PM2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이게 딱 틀이 잡히는 거고요. 포커스도 학생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 주 포커스는 커뮤니케이션 포커스, 그 다음 주는 라이팅 포커스, 보캐블러리 포커스. 그런 다음에 레벨업을 하고 나서 다시 커뮤니케이션 포커스로 다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데이 1부터 마지막 데이까지 매주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 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쪽별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 밴쿠버 캠퍼스에서는 한 130명에서 180명 이렇게 인원수가 왔다 갔다 그래요. 켈로나 같은 경우는 40명에서 60. 그 중에서 밴쿠버에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18%. 한 반에 대략적으로 한 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레벨업 하면 할수록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죠. 켈로나는 보시다시피 지금 30%가 되어 있는데요. 총 인원수가 50명, 60명 정도 되니까 한 반에, 학교 안에 15명, 20명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이유가 아닐까요? 거기 가면은 한국 학생만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총 학생 수가 50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이 액티비티를 원한다, 한 명이 어디를 간다, 여행 간다 하면은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패밀리 라이프 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케벡 학생들도 와요. 이제 케벡 학생들은 캐네디언 학생들인데요. 동쪽에 있어서 이제 불어를 쓰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시스터 스쿨이 있어서 여기서 학생들이 잉글리시 크레딧을 따기 위해서 벨메스로 오죠. 그럼 한 반에 서머타임 때는 캐나다 학생들이 한 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더 많겠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8%, 한 반에 1명 정도. 이제 그게 바로 캐니든들도 켈로나 도시를 더 이제 선호한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L 범위 벗어나서 IELTS 이제 시험 준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인troduce 하는 건 모든 벤웨스트의 인터미디어 과정들은 AM 때 Core English ESL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PM1 때 Intro to IELTS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PM2 때는 저희 Communication Elective로 이제 학교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오전 때 ESL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드밴스 IELTS가 목표이기 때문에 레벨 6 이상 또는 IELTS 점수 5.0 이상 돼야지만 어드밴스 가기 때문에요. 오전 타임 때는 ESL Core English를 꼭 해줘야 돼요. ESL에서 레벨 6까지 향상하신 후 오전 타임 때 ESL 더 이상 안 하시고 본격적으로 IELTS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PM1하고 PM2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는 게 라이팅 수업이에요. 그만큼 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봤을 때 라이팅하고 스피킹이 다른 시험 성적보다 좀 더 낫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라이팅이 그냥 라이팅 수업이 아니라 라이팅 for test prep, 그만큼 이제 영어, English exam 스킬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M2는 power speaking for test prep. 네, ES 학생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반을 따로 이렇게 파워 스피킹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IELTS 같은 경우도 그냥 프로그램이 IELTS라고 해서 모든 게 그냥 IELTS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스터디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스터디 플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샘플을 보여드리죠. ESL 플러스 Everyday English 플러스 파워 스피킹이다. 그러면 이제 1개월 후에 Everyday English에서 Get Ready for IELTS PM1으로 변경. 그런 이제 목적을 학생한테 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1개월 또 지나고 나서 다시 어드밴스 IELTS로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때도 pronunciation이 왜 중요하고 situation based speaking 향상이 또 왜 중요한지. 그런 것도 이제 매주마다 매주마다 스터디 플랜을 하면서 짜드리면서 학생분들한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exam 스킬을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플랜이 들어가고 매달마다 전체적인 플랜을 한 번씩 보는 거죠. 이제 저희 학교에는 블레츠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블레츠는 토익하고 오픽 스피킹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비즈니스 잉글리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블레츠를 인정해주는 회사는 SK그룹, 현대그룹, 한국언론재단, 삼성 테스코 등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다 블레츠를 다 인정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요약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사무실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를 잘한다 해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블레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많이 도와주고 보캐블러리 포커스를 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를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블레츠도 벤메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미디어 블레츠하고 어드밴스 블레츠. 인터미디어 블레츠는 오전 타임 때 당연히 코어 잉글리시가 들어가고요. PM1하고 PM2 때는 인터미디어 블레츠 과정이 들어가요. 인터미디어 블레츠는 학생들이 ESL 레벨 5 또는 레벨 6 정도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8주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밟고 나서 바로 어드밴스 블레츠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블레츠 같은 경우는 제가 레벨 7, 8, 9예요. 상당히 높은 레벨입니다. 7, 8, 9 정도 되면은 이제 영어가 편한 학생들, 미드를 보고 충분히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요. 주로 한국 학생들은 레벨 3, 4에서 시작을 해요. 테스팅을 보고 나서. 그러려면 레벨 7까지 이제 레벨업을 하시려면은 정도 한 평균 정도 받았을 때는 20주에서 24주가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처음에 인터미디어 블레츠 과정 8주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레벨 7, 8, 9까지 안 가도 오전 타임 때 블레츠 어드밴스 과정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PM1은 Writing for Exam Prep 들어가고 PM2는 Presentation Dynamics 또는 Speaking for Exam Prep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PM2에 대해서 이제 elective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PM1, PM2 리스트를 보시면요. 다 이렇게 explanation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한국 학생들한테는 제가 PM1, PM2 Everyday English하고 아카데믹 커넥션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표현력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reading, listening, writing 스킬을 처음부터 새로운 보캐블러를 배워가면서
영어 실력을 이제 향상시켜 주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밑에 보시면 뭐 3, 4 돼 있어요. 근데 레벨이에요. 근데 뭐 레벨 3이라 해서 꼭 레벨 3, 4에 들어가야 되는 PM원이 아니라요. 뭐 5, 8 정도 되는 거 아니면 4, 5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높은 과정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만큼 딴 높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노하우를 이제 얻을 수 있게 PM1, PM2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 네,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은 FC하고 CA가 있는데요. FC는 저희가 레벨 7 그리고 CA는 레벨 9이라고 보시면 돼요. FC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이 좋아서 많이 하는 과정인데요. CA 같은 경우는 대학교 편입할 때 많이 쓰여지는 그 영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FC가 이제 First Certificate in English인데요. 주로 저희는 Closed Class가 없고 Open Class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losed Class란 뜻은 FC 학생들만 따로 빼서 FC 반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오픈 클래스는 그냥 ESL 학생이 레벨 6에서 레벨 업그레이드 할 때 레벨 7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레벨 7이 FC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분들께서는 제일 궁금하신 게 뭐 ESL 학생인데 왜 시험 준비반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인터 1에서 하이 인터 2까지 갈 때는 FC 정도는 해줘야 되는 뜻이죠. 네, 그만큼 영어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꼭 시험에서 쓰는 영어라 해서 절대로 평상시에 쓰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에서 안 쓴다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영어에서는 뭐 시험 볼 때는 explain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describe라고 말할 때 어떻게 답을 또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ESL 범위 좀 벗어나서 좀 더 실무적인 영어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이유는 FC 오픈 클래스로 만든 이유는요. 자기만의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주, 12주, 14주 정도 필요한 학생들이고요. 유로피안 학생들은 워낙에 영어를 좀 더 아는 학생들에서 8주 아니면 6주 정도의 FC 또는 CA 과정이 준비가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2주 플러스 알파예요. 14주 또는 16주.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FC 아니면 CA를 보고 싶다는 학생들은요, 시험 보고 싶다는 학생들은 그 시험 그 타임에 따라서 12주 또는 14, 16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FC, CA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도 똑같이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고요. FC 가게 되면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따로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자유를 드리고 그리고 스터디 플랜을 짤 때도 저기 있는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 분께서도 앉아서 다시 코칭이 들어갑니다. 코칭은 주로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거 주로 스피킹 또는 라이팅. CA는 주로 학생들이 영어가 엄청 편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 메모 라이팅, 서머리 라이팅 이런 거를 CA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레벨 9 되면은 무조건 CA 과정을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스위스랜드 학생이 많습니다. 네, 스위스랜드에서는 CA 아니면 CP, 캠브리지 제일 높은 과정을 보는데요. 한국 학생들 여주로 들어가면은 16주, 한 20주 정도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FCC는 코어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오전 타임도 들어가는 거고요. PM1 때 똑같이 여기서 라이팅 아니면은 뭐 디베이트 앤 디스커션이라고 스피킹 그런 PM1 클래스가 들어가고요. PM2는 Presentation Dynamics 또는 Power Speaking for Example. 네, 영어를 잘한다 해서 시험 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PM1과 PM2 때는 주로 exam 스킬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University Pathway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정이 Pathway가 오크라인 컬리지하고 Art Institute of Vancouver, AI라 그러죠. 로열 로즈하고 유니버시티 레자나인데요. 오크라인 컬리지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교예요. 이거는 오크라인 밸리에 캠퍼스는 3군데 있습니다. 버넌, 켈로나, 펜티튼. 그래서 켈로나에서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크라인 컬리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오크라인 컬리지의 특징은 UBC 오크라인 캠퍼스에 파스트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UBCO는 4년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첫 1학년, 2학년은 제너럴 스터디를 해줘요. 그 저렴하게 캐네디언 학생들도 오히려 오크라인 컬리지를 가서 1학년, 2학년은 제너럴 스터디, 뭐 이코노믹스 101, 102,
English 112, Math 184, 104 그리고 Elective 리스트를 다 해준 다음에 3학년 들어갈 때 전공을 그때 디클레어하기 때문에요. 2년제 대학교를 이렇게 해서 Fast Track으로 넘어간 학생들도 꽤 있고요. Art Institute of Vancouver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 학교인데요. 로열 로즈 같은 경우는 프리마스터 과정이에요. 프리마스터 과정이라는 것은 로열 로즈에서 원 세메스터 프리마스터 과정을 해준 다음에 로열 로즈에서 어퍼링하는 마스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유니버스 리자이나는 캐나다에서 톱10 대학교예요. 이 톱10 대학교가 리자이나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상당히 춥습니다. 네, 한 영하 30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리자이나에서는 이제 이렇게 스트롱한 메이저가요. 뭐 마이닝, 페트롤리엄 엔지니어링 또는 그냥 기본적인 메카니컬 또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유명한데요. 여기서는 국제학생이고 4년 프로그램을 나오게 되면은 취업 보장을 해줘요. 네, 취업 보장을 해주고 나서 1년 안에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영주권이 나오는 거죠. 이 University Pathway 과정은요, 주로 다 University Pathway High, Inter 2 또는 Advanced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쭉 ESL 또는 FCE 또는 IELTS 그런 과정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12주 때 University Pathway라는 과정을 들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매주마다 보는 시험에 80% 평균을 유지해 주시면은 바로 University Regina 또는 뭐 로열 로즈 유니버시티, 오카나인 컬리지, 아니면 AI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University Pathway 또는 뭐 IELTS, FCCA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에서 더 궁금하시면요 세계유학.com에 문의하시면은 바로 답변이 드립니다. 인턴십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똑같이 유급 또는 무급 전문 인턴십이 있는데요. 유급, 무급 전문 인턴십을 하시려면은 모든 학생분들께서는 블래츠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블래츠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도움된다는 뜻인데요. 블래츠도 유니버시티 캠브리지 과정이기 때문에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은 다 이렇게 도움이 돼요. 특별히 무급 전문 인턴십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어드밴스 블래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 동안 레주메라든지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오피스 에티켓을 많이 배우기 때문이죠. 유급 인턴십에서는 주로 저희가 엔트리 레벨 인턴십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식당, 호텔, 뭐 커피숍, 그리고 캐로나까지 가시면 과수원, 스키 리조트 그런 데서 다 할 수 있으신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니멈 웨이지가 10불 25. 네, 근데 서비스 쪽 식당, 뭐 커피숍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팁이 있기 때문에 9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팁을 다 나눠가지고. 무급 전문은 저희도 똑같이 주니어 레벨, 프로페셔널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피스 애드민 클럭, 뭐 오피스 어시스턴트, 네, 아니면 매니저럴 어시스턴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캐나다의 오피스 그런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는 용어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영어를 많이 연습할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뷰 과정을 저희가 인턴십 시작하기 전에 2달 전부터 인턴십 코디네이터 분과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레주메 같은 경우도 학교 카운슬러 분이 따로 1대1 코칭이 들어가고요. 먹 인터뷰도 한 달에 2-3번은 저희가 실제 인터뷰 보기 전에 제공해 드려요. 인턴십 코디네이터 분께서는 캐나다인이라서 이제 밴쿠버에 있는 뉴스라든지 뭐 캘로라인에 있는 뉴스라는 거를 다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그런 거 하고 따로 학생님께서 뭐 학교에서 준비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준비하셔도 되고 홈스테이에서 홈스테이 파더랑 아니면 머더랑 같이 준비하셔도 되고 그럼 자료가 그만큼 있으니까 충분한 프레퍼레이션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턴십 모듈을 보시면은 뭐 study 플러스 wor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는 이제 스탠더드 모듈 50% 플러스 50%. 그다음에 샌드위치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스터디를 해주고 그다음에 워크 또는 인턴십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스터디를 해주는 건데요. 이제 6 플러스 6, 1년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3개월 스터디 해주시고 6개월 인턴십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다시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 샌드위치 모듈 학생들은 마지막 12주를 블레츠 과정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컴비네이션 과정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컴비네이션 모듈이 유급 플러스 무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6개월 플러스 6개월을 해보면요. 3개월 스터디 하시고 3개월 unpaid work, 그 다음에 3개월 스터디, 3개월 paid work. 그리고 두 번째 컴비네이션 모듈은 캠퍼스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 먼저 밴쿠버 아니면 캘로나에서 시작하신 다음에 그 시작하신 캘로나 그 도시에서 인턴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딴 캠퍼스로 옮기셔서 3주 정도, 3개월 해주시고 마지막 3개월은 또 인턴십을 해주시는 거죠. 더 자세한 것은 세계교환.com에 물어보시면 상담해 드릴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Specialized 프로그램, Accelerate English 프로그램인데요. 이 과정은 학생 프로그램 안에 1대1 과정이 임플리멘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9시간 또는 33시간이 있는데요. 29시간을 택하신 학생들은 AM Core English 들으시고 그 다음에 PM1 Elective를 하신 다음에 다른 학생들은 PM2 때 커뮤니케이션 포커스를 하실 때 선생님과 같이 1대1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대1 수업은 저희가 학생분들에게 따로 과외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구해서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PM1, PM2 선생님들을 그때 학생들과 같이 1대1 과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분들에서 알고 있고 피드백도 갖고 있고 그 학생분의 위크네스와 스트롱 포인트를 처음부터 다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스터디 플랜 같은 경우도 따로 1대1 스터디 플랜이 선생님과 같이 짜주면서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나옵니다. 악셀레이트 34함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이제 오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29시간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다 해줘요. AM Core English, PM1, PM2. 그런 다음에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1대1 수업으로 마무리해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주로 학생들이 쇼트 타임,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샤이한 학생들, 네. 학생들이 한 반에 손을 막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용히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시면요. 이거를 이제 1대1 과정을 하시면서 선생님한테 같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있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시그니처 액티비티는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헤이버디라는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그 액티비티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지 대학생들, UBC, SFU 학생들이 와서 친구가 돼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학생들끼리 같이 볼링장을 가던, 네. 도서관을 같이 가던, 아트 갤러리를 같이 가던, 또는 캐네디언 학생과 같이 문화차, 네, 컬처럴 엑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주 목요일날 진행되는 커피 토크, 네, 이거는 선생님과 같이 나가서 컨버세이션 클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주제가 다르겠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문법 주제 그런 게 아니라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현지 로컬 매출 뉴스를 갖고 선생님과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읽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밴쿠버에 있는 비즈니스를 로컬 비지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 관계자분과 같이 하는 건데요. 한국 담당자분께서 이제 이 회사 내에서 좀 더 인트로듀스를 한 다음에 그 회사를 같이 직접 가가지고 워킹 데이 라이프 워킹을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CBS, 캐네디언 밴쿠버에 있는 방송국인데요. 여기서 같이 앵커맨도 만나보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거고요. 토익 클럽.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토익을 이제 제공하지 않지만요. 일본인 카운슬러 분께서 토익 만점자세요. 그래서 이 토익 클럽을 매주 월요일마다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를 매일마다 방과 후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요. 오히려 밴쿠버에 대한 캘로나에 대한 그런
experience도 갖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로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갈 수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은 당연히 프리데이.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이벤트, 캐롤라인에 있는 이벤트를 같이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분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